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변동성이 확대되며 코스닥이 2%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2월 6일 이후 약 5개월 반 만에 810선마저 내줬습니다. 또 지난 4월 2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관련 기술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됐습니다. AI 고도화 및 경쟁으로 고성장이 예견된 분야지만 그림자 역시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급부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아마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의 힘든 장 속에서도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급등 마감했는데요. 잠시 후 본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힘들다. 시장은 원래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찐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무려 2,000개에 달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대 또 2%대 내림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통화를 했고 그리고 종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죠. 자, 잠시 후 저희 전문가님께 우리 시장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려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1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시장이 또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좋았던 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도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뭐 젤렌스키 행보를 봤을 때 종전 진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사실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말입니다. 젤렌스키한테는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푸틴이지 젤렌스키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트럼프가 나타나서 젤렌스키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푸틴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셔야지 젤렌스키가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푸틴은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대선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과연 대선 결과 이후로 재료가 남아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그 누구도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국가의 상업에도 이바지하면서 지속적인 매출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테마가 더 각광받을 것이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고 나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성과도 정확하게 얼만큼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종전에 대한 확신까지 할 수 없는 이 시장에서 대선 테마로서 과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품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상당한 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땐 누군가 우르르 몰려가면서 만드는 그 수급을 따라가려는 노력들 그리고 그 이해 상충 과정에서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테마들은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아니고 푸틴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징징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IT 대란이 있었고 그리고 미대선 불확실성 짙어진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수 너무 크게 밀려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오늘만 밀려난 게 아니고 사실 지난주 내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빵 터지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긍정회로 한번 돌려보자면 줄줄이 이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내일장부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매를 좀 더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덜 맞았어요? 네, 내려갈 자리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2779.4포인트 깨졌죠? 그러면 여기까지 열려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곧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지지되는 자리였습니다. 지지되는 자리였고요. 이번에도 지지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코스피만 봤을 땐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코스닥은 말이죠. 더 암울합니다. 120일 차트로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에서 제가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포물선을 그리는 움직임이 좀 둔했는데 조금 더 삐죽해지고 이번에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이탈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어디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763.69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여드리죠. 자, 메가토르 자리가 나온 그 위치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것이 확실시 되면 그때부터 코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 궤도를 그릴 가능성이 있지만 7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년 8월과 올해 8월 그리고 그 이전 연도들의 8월 달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8월 달은 주식장이 쉬어가는 달입니다. 그런데 2023년 8월은 어땠습니까? 주식장의 볕들 날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전도체 이슈로 붙으면 안 되는 수급이 붙었었던 달로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8월은 정상적으로 연휴 이슈로 거래 대금이 말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기에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오히려 반대로 지수와 개별 종목들이 더 큰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매를 먼저 맞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 매를 먼저 맞는 겁니까? 차라리 더 큰 폭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패닉셀 안 나왔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안 나왔어요. 나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8월 달이 마음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8월 되면 여름 휴가철도 마찬가지죠.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뭐 하십니까? 출금하세요. 조금이라도. 왜? 여행 가기 위한 자금, 피서 가기 위한 자금, 그리고 또 가족 친지들과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출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금할 때 가서 지수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출금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바닥 잡힌 거 확인하면 나 출금해서 쓰고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자리에서 상승 보여주면 그때 다시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를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드렸겠죠. 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박이 아직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 내 종목 너무나도 고민되고 있는데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보내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온전선은 2월 20일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벌써 350% 상승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재룡전기 따따블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토르 기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르 기법 자료가 뭔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주식 사용 설명서, 초보들을 위한 설명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토르 기법, 그리고 메가 토르 기법이 담겨 있는 매뉴얼, 그리고 마지막 한 권 같은 경우에는 빗기둥이 담겨 있는 매뉴얼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 세 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HTS의 전문가 한번 모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안에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글자도 굉장히 크고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초등학생도 쏙쏙 이해가 잘 될 수 있게끔 수월하게 읽힐 수 있게끔 써져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르 기법 바탕으로 해서 내 종목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일단 아직도 토르 기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내가 저 자료를 왜 받아가야 하든지 토르 기법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브로노이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더라고요. 6월 초쯤에 4만 원대에서 포착을 해주셨는데 벌써 7만 원대 앞자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벌써 3번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종목까지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선 토르 기법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 토르 기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장이 좋을 때는 토르 기법만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장이 안 좋을 때는 토르 기법은 포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르 기법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가 토르 기법이 또 한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색선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 그리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형광색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지선인데 핑크색입니다. 왜 핑크색이냐?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지만 매수 버튼에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지만 너무 눈이 아픈 색깔이라서 핑크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오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가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란색 저항선이 위에 있다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매도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보유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서 메가토르 기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저항선의 역할이 아니라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과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윗단에서 지지부진하다가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8월 달에 여파를 고스란히 맞고 나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구간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이어서 만든 지지선은 올라간 순간부터 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익절만 생각하면 된다인데 익절 어디라고 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또 내려오죠. 그러면 이 상한가 가는 날이 익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차트 안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에 현혹돼서 휩소 현상에 당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 뉴스에 샀기 때문에. 그런데 뉴스에만 산 것이 아니죠. 주가를 끌어올릴 때 더 올리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라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손절하고 났더니 지지되고 반등 나와서 배 아픈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아랫단에서 주가는 우리나라는 박스권, 박스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논다라는 거.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올라갔으면 상단에서 놀아야 되는데 왜 다시 내려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고점에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좋건 나쁘건 바닥 구간에서 혹은 박스권의 중간 정도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했었던 가격까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질 때 기업의 재무제표가 튼튼하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탈출하는 방법도 구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진입하는 고점 매매는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소문에사도 늦는데 많은 분들은 뉴스에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스에 사지 말고 토르기법에 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종목들 중에서 이 보로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종목 한번 자랑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방했던데? 자, 보세요. 네. 이제는 자랑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1년 넘도록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지수 빠질 때 뭐 보라고 했습니까?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보로노이 제약바이오 관련주잖아요. 무슨 자랑을 합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고 치매, 표적항암, 항암제 관련주로 엮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에서 왜 버텨주고 있는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니까. 근데 첫 번째 사진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많이 본 것 같으냐? 이날 제가 보로노이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목표가 72,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이한 상황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차트 잘 보세요. 바뀔 겁니다. 이때 음봉이었죠. 짜잔! 그 음봉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72,100원을 목표가로 드렸었던 그날이에요. 그런데 8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겠습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가 빠지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얘기했죠? 제약바이오주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수 하락하니까 제약바이오주들 신났겠죠? 주가 어떻습니까? 지수가 하락하건 말건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지금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가로 드렸던 72,100원을 넘어서 72,500원에 있지 않습니까? 거래대금도 줄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보론웨이 조만간 84,000원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형물과 무형물을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 리뷰를 들었었을 때보다도 10% 정도 더 올라온 가격이지만 저는 보로노이 지금 이 추세라면 지금 이렇게 줄여놓은 거래대금이라면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로노이로 이미 큰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 앞으로 더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와, 정말 이 토르기법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르기법으로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신청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 매수가는 5,657원이고요. 지금 비중 현재 20% 담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4,300원대였어요.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올라가는 문턱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령화죠. 그런데 이 고령화를 해결하면 결국 수혜를 받는 건 저출산, 저출생이 해소되면서 유아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수혜를 보는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라는 점에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그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등을 보여준다면 빠르게 본전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5,657원이시면 어디에서 익절하셔야 되겠습니까? 5,670원이 BEP가 되시죠? 그 가격에서 뒤도 보지 말고 익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고점으로 판단하고 적정 주가로 봤을 때는 더 장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적정 주가일 것 같습니까? 이 검은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 선보다 낮은 위치라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검은색 선의 가격은 3,880원입니다. 그러면 3,880원보다 낮다면 진입해봐도 괜찮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는 고점 가격 구간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모든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올해는 어려울 거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이듬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면, 내 본전까지만 와주면 잃지 않는 매매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익절하시고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이런 종목들,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이런 저출생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시려거든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진입하셔야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마음 편하게 분할 익절하면서 더 높은 미래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5,670원, 그러니까 본절 부근에서 익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 토르기법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핑크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 두 가지 선만 알면 됩니다.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내 손 안에 HTS 그리고 또 내 손 안에 전문가 한번 모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 전문가님께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6,000원에 20%요. 아, 네, 46,000원에 20%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도 거의 5% 가깝게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2만 원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너무 고심이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더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내 욕심 아니, 말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어디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22,100원에 추가 매수 가시죠. 아, 그래요? 자, 보세요. 상장된 지 1153거래일째예요. 아, 그런데 역사적인 저점은 상장되고 얼마 안 돼서 만든 12,950원인데 여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기도 하고 계단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계단 타고 내려오기도 하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이 종목의 저점 가격 구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6,000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어디까지 낮춰놓으면 돼요? 34,000원까지 낮춰놓으면 자 34,000원에 한번 선 그어볼게요. 34,000원에 선을 그으면 이뻐진다라는 거죠. 종목을 볼 마음이 생겨요.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렇게 마우스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34,000원 최근에도 올라간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자리 저항이었지만 돌파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잖아요. 네. 거기에다 HD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양광. 그죠? 전기 저장 장치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안 하면 열차 출발인데 그 열차 출발할 때 내가 본전에서 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했을 때 만들어지는 평균 단가인 34,500원 정도에서 내가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46,000원까지 올라가면 익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하면 46,000원까지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 대략 1년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본전에서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 정리하고 평균 단가 낮추고 46,000원에서 익절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조금만 먹고 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100원 잊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 올라갈 때 8월 지나고 9월부터 이제 수급 붙으면서 올라갈 때 그때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2,100원에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전에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파란색 선과 그리고 핑크색 선은 대응하기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딱 두 줄기 빛과 같습니다. 이 두 줄기 빛을 이용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잘 선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단 한 줄기 빛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TCC 스틸이고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매수가는
58,400원에 네. 10%입니다. 아, 네. 58,400원에 10% TCC 스틸. 오늘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3만 원대거든요. 전문가님, 네. 너무 시급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그냥 지인의 말을 듣고 샀어요. 이 종목이 제가 말했었을 때도 딱 이 가격 구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TCC 스틸이 그래도 철강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는 빼고 배터리나 철강 쪽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먼저 하나 잡아드릴게요. 물론 여기까지 오면 정말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안 오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28,70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흘러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만들어진 지지부진 자리라는 건 이 가격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렸을 땐 이 자리가 지지되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최저점 가격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흘러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시장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네. 프로그램과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매도 동향이 어떤지 볼 건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물량들 빨간색으로 매수만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매수하고 있는 양과 매도하고 있는 양이 얼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관은 매도량이 지금 더 큽니다. 그 말인즉 기관은 잠깐 물러났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지만 외국인들은 단타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는 하락분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핑크색 지지선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일가 한번 볼게요. 단일가에서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TCC 스틸의 차트를 조금 더 그려보자면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8,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할 자리가 나올 겁니다. 언제?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만 정리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중으로 58,400원이 오면 그때는 수익 전환을 해서 익절할 수 있다는 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CC 스틸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8,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라라고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종목이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 이 두 가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으로 선별한 종목 뭐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히든 종목으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KX 하이텍을 좀 했는데.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조금 전에 KX 하이텍을 시청했는데, 다른 종목이 나와버리네. 네, KX 하이텍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매수가 2,000원인데요. 아, 네, 비중은요? 50%요. 아, 네, 2,000원에 50%입니다. 오늘 지금 이 종목이 1,065원입니다. 비중도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2년 6개월 정도 됐나요? 코로나 때 매수하셨죠? 예. 손절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손절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예, 지금 없고 그대로 장기 보유하려고요. 장기 보유하신다고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본 게 있으세요? KX 하이텍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무슨 그런 예측이나 예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 직원대로 좀 저가
저가니까 샀는데요. 2,000원이 저가라고요? 2,600원 가더라고요. 그런데 못 팔고 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매매를 하시죠? 지금 매매를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금 보면 KX하이텍의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저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내려오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반등이 나온다고 얘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 보면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가면 여기는 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갈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KX하이텍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비중이 50%에 장기적으로 물려있고 지금 팔아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50% 정도 손실 가격 구간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못 판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기도 매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입니까? 범일에서 사명이 바뀌고 나서 SSD 외관 케이스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외관 케이스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SSD는. 왜? 컴퓨터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딱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만고만한 상황 안에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 587억입니다. 이러면 말이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눈독을 들이냐면 투자자가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기업 사냥꾼들이 눈독을 들이는 종목이 돼버려요. 설거지라는 표현도 많이 해요. 방송에서 네.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갑자기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수하셨을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1,000억보다 낮은 위치고 그리고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그 바닥의 가격은 동전 가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던지 상관없이 이 종목은 본전 가격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5년의 차트로 열어보면 보인다라는 거죠. 이때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96,200원이었나요? 올라갈 때 같이 어떻게든 어부바에서 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열어볼까요? 7년 반의 차트로 봤을 때 정신이 온전했을 때의 주가 위치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가요? 쌍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정상적인 적정 주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무언가 이 기업이 만들어내면서 2,000원을 넘긴다면 그때는 더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시고 본전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전 매도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장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잘 토르 신호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토르 신호가 뜬 종목이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히든 종목이 될 텐데요. 그 말은즉슨 힘든 장 속에서도 철벽 방어는 물론이고 나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는 25만 5,100원 그리고 비중 현재 3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21만 원대였거든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손절해야 하나요? 매수 더 해야 하나요? 정말 힘드네요. 종목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차라리 리노공업은요.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나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높은 기업인데 자 보시면 20만 8천 원이 최근에 올라가기 직전에 지지부진했었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는데 애먹었지만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0만 8천 원이 지지가 될 가격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지부진할 때 3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받쳐주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이다라는 점과 현재 시가총액 3조 2천억입니다. 기업 분석 한번 보죠.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금이 어떻습니까?
3천억, 그죠? 2,5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매출은 2,500억밖에 못 하는데 보통 기업들이라면, 유형물의 기업들이라면 영업이익이 보통 얼마 나옵니까? 250억, 300억 나오죠. 근데 리노공업 영업이익이 1,100억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결산으로 바라봤을 때 올해도 할 만큼 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리노공업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8천 원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리노공업 이미 비중 35%면 많이 들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내 본전 가격이 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35%에서 얼마까지 덜어내시느냐? 저는 웬만하면 리노공업 아무리 좋은 기업이지만 15% 정리하시고 20%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가가 또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노공업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이게 문제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금융 쪽, 은행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낫다는 관점에서 리노공업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하고 수익을 빨리빨리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만 8천 원짜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로는 조금 별로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너무나도 많이 쇄도했습니다. 차마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저희 또 방송하거든요. 저희 시작과 동시에 땅 하고 전화 걸어주시면 빠르게 저희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담 모두 다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토요기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한 사용 설명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2권이나 더 있는데요.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기본 사용 설명서답게 그림도 정말 많고 그리고 또 글자도 빼곡하진 않고 굵직굵직굵직하게 잘 쓰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그리고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자료 챙겨가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드디어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우리 친구 아이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트럼프 당선 가능성 올라가면서 굉장히 주춤주춤하던 반도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토르기법이 포착됐다. 그 말은 뜻은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이렇게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다가 리뷰 종목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인데 하락장 속에서도 나홀로부터 상승불 켜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특징적으로 봤던 게 비만 치료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지 전 거래일에 급등한 종목들이 오늘 거의 10%가량 빠졌거든요. 그런데 펩트론은 또 예외더라고요. 혹시 펩트론이 예외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 최근에 급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빠져도 문제가 없겠죠. 왜? 집안을 탄탄하게 공사를 하고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 가고 올라간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휩소 조심하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펩트론은 또 똑같아요. 보로노이와 똑같이
뭐와 관련된 종목이죠? 제약바이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펩트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펩트론은 오늘이 최종 익절 자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 81,000원이라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었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의 종가겠죠. 그런데 오늘 81,300원에서 끝났다라는 건 한 번 목숨은 부지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수가 내일도 흔들리고 하락하게 되면 펩트론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81,000원을 이탈하면 내일은 펩트론의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지금 2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놓아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금을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에 진입할 때 사용하시기보다는 8월 달에 조금 쉬었다가 9월 달에도 진입하실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펩트론을 더 크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들고 계시기보다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는 익절하시고 그 자금은 조금 쉬게 하셨다가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작년부터 2번의 큼직한 기회가 있었죠. 작년에 한 번 얼마였습니까? 이때는 37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0%에 못 미치는 상승 정도로 마감이 된다면 그 다음은 뭐가 있겠습니까? 넥스트 레벨이 필요하겠죠. 자, 진입한 자리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보다 더 높은 3만 원 중반 혹은 4만 원 초반대에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한 15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포착된다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5글자인데 그중에 2글자는 영어입니다. 장비 관련주인데 어떤 쪽으로? OLED와 LCD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OLED와 롤러블 폰으로 바라봤을 땐 아몰레드 LCD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는 아니겠죠. 고객사이기 때문에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LTPS 결정화용 ELA 장비나 봉지 공정 장비,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몰라도 되느냐? 롤러블 폰이라는 얘기 나오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핸드폰과 관련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지배적일 거라는 거. 그리고 OLED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 시장에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 건 언제다? 2025가 될 것이다. CS 2025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LCD는 뭐가 있을까요? 실런트 분사 장비와 진공 합착 장비, 액정 분사 장비, 자외선 경화 장비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장비들에 대한 설명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장비는 어디에 사용되고 이 장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OLED와 LCD는 서로 짝꿍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장비인데 급속 열처리 장비와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120일 차트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되고 그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아래로 내려와 있고 한 가지 더 3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자 하는 그 자리인 얼마? 21,900원에서 포착한 종목인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낙폭이 심화됐고 올라가기 직전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다? 진입가는 메가토르니까 알겠는데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오건 안 내려오건 우리는 최종 목표 가격은 현재는 이 파란색 저항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장기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변동성이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내일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장 속에서 포착해낸 메가토르였다고 합니다. 이 귀하디 귀한 히든 종목 지금 방금 배송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배송 꼼꼼하게 잘 뜯어보시고 해피한 하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 정보 보안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본 히든 종목, 힘든 장일수록 실적 중요한 거 아시죠? 편안한 실적과 꾸준한 이익으로 힘든 장 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소문도 늦다고 합니다. 이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으로 뉴스에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2,500개 종목을 분석했다. 이 토르 기법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